레슨 받죠, 연습하죠, 스크린 골프 치죠.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 써요. 아니면 치면 안 되는 거야. 차 사면 행복할 줄 알고 샀죠? 한 달은 행복해요, 한 달은. 5년에 1억은 만들어야 돼요. 5년에 1억도 못 모으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올라가겠습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연봉 조금 줘도 4일 근무하는 회사가 더 인기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는 좀 안 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워라밸,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생활이 주는 기쁨이라든가 여가생활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상을 탈출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스포츠라는 게 라틴어에서 탈출하다, 벗어나다 이런 뜻의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스포츠가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일탈, 그 일탈의 기쁨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돈을 써서 해야 되느냐? 돈 안 쓰더라도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SNS에 내가 어떤 일탈을 하고 있고 어떤 레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문화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조금 너무 과한 문화생활을 쓰는 분들이 많더라.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월 소득의 15% 이상을 문화 레저 비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맥시멈으로 45만 원이죠. 이렇게 보면 또 45만 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실 300만 원 버는 분은 45만 원 안 썼으면 좋겠는데, 뭐 굳이 쓴다면 45만 원 이내로 써라. 자, 그러면 문화 레저 비용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일단 옛날 세대들은 문화 레저 비용? 책 사보는 거랑 영화 보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MZ들 같은 경우는 문화 레저 비용 그러면 일단 기본이 필라테스, 요가, PT 3종 세트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공연 봐야죠. 그다음에 영화도 좀 봐야죠. 책도 좀 사서 봐야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거기다가 심지어는 골프까지. 골프는 글쎄요, 뭐 저도 이제 한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뭐 최근에는 거의 한 6, 7년 정도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왜 위험하냐면, 골프를 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골프장에 가면 엄청난 VIP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성공하지 않았는데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그리고 골프라는 거는 비기너가 있고 베테랑이 있어요. 비기너는 레슨을 받는다든지 연습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비기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골프에 미쳐 있죠. 막 눈 감으면 골프 생각밖에 안 들고 막 골프 채널 보고, 그 다음에 막 연습하고,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막 몸을 막 이러고, 이런 분들 보셨죠? 그런 게 이제 비기너들이에요. 근데 비기너들은 일단 꽂혀 있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주 한겨울이 아니고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드를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안 나가려고 해도. 거기에다가 레슨 받죠, 연습하죠, 스크린 골프 치죠. 스크린 골프 치면 뭐 가서 스크린 골프만 칩니까? 내기 하잖아요, 재미삼아. 그럼 내기하면 돈 내기 하잖아. 돈 잃을 수도 있죠. 또 그냥 칩니까? 먹을 거 시키잖아요. 짜장면만 시킵니까? 탕수육도 시키잖아. 탕수육만 먹습니까? 맥주 한잔 하잖아. 이런 어떤 것 다 감안하면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 써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한 달에 100만 원을 취미에 쓴다? 근데 그 100만 원이 내 소득의 15% 이내로 들어오려면 633만 원 정도 돼야 한 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취미 활동비가 15% 이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33만 원이 안 되면 치면 안 되는 거야. 633만 원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 세금 떼고 633만 원을 받으려면 연봉 1억이에요. 연봉 1억. 그러니까 연봉 1억 아니면 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베테랑은 좀 다르겠죠. 베테랑. 친지 한 10년, 15년 돼가지고 연습도 안 하고 뭐 그냥 대충 누가 치자 그러면 그냥 대충 가방 들고 나가서 그냥 치고, 뭐 이런 분들은 한 달에 뭐 3, 40, 4, 50 갖고도 골프를 치시니까, 그런 분들이야 뭐 월급 한 450만 돼도 쳐도 된다 치지만, 연습하고 재밌게 이제 골프 입문해서 이런 분들은 안 돼요. 633만 원 되기 전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득이 제가 얘기한 대로 650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뭐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골프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비용 외로 또 다른 비용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골프를 안 하냐면은, 가끔은 저도 이제 진짜 친구들이 뭐 어디 치러 가자 막 그러면 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하루에 7, 8시간을 내야 되는 거야. 7, 8시간을 못 내요, 저는. 그 뭐 안 돼요, 그게 도저히. 아예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하루에 7, 8시간을 어떻게 내? 뭐 저는 그런데 일반적인 4050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득에 걸맞는다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차를 딱 한 번 에이 그냥 큰맘 먹고 질렀다 해서 그 소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산다는 개념은 차에 들어가는 돈을 소비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차를 갖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 엄청난 유지비를 내가 미래에 소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MI 지수를 지켜야 되는 거죠. BMI 지수는 바디 매스 인덱스,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아니고 블러 매스 인덱스, 그래서 허세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차를 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허세 지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기 소득의 6개월치를 타는 게 BMI 지수 1이에요. 분모값에는 자기 연소득의 50%, 분자값에는 자기 차량 가격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연봉이 5천이야. 그러면 자기 소득의 50%는 2,500이죠. 그럼 2,500인데 차가 아반떼 2,500짜리를 탄다. 그러면 2,500분의 2,500이니까 BMI 지수가 1이죠. 이 사람은 정상. 근데 1보다 넘는다 그러면은 허세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게 2가 넘는다. 2가 넘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1년치 연봉만큼의 차를 타는 거죠. 그 고도 허세죠. 고도 허세.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은 유지비 말고도 그 차량의 감가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감가 비용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BMI 지수가 1.5 이상이 나온다. 아마 이제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막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연소득의 50%분의 여러분의 차 가격 하면은 1 미만이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거고요. 1이 좀 넘는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1.5가 넘는다 그러면 그건 고도 허세다. 한 2가 넘고 2.5가 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 그냥 무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골프나 차 말고도 또 있죠. 주거 비용을 자기 소득의 15% 이상 쓰는 분들이 많아요. 월급 300 받는데 월세로 80만 원, 90만 원 내. 그럼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편한 장소. 결국은 이거는 회사와 내 집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막 시골에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우리 회사가 좀 중심지에 있다. 뭐 서울만 하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광화문, 여의도, 강남, 판교 뭐 이런 동네에 만약에 우리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나는 출퇴근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코앞에 집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월급 300인데 80, 90을 그냥 월세를 내거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낸다. 그러면 뭐 이 비전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행복의 상태로 뭐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 주거 비용을 거기다 딱 8, 90을 내고 회사를 그냥 건널목 하나 건너서 간다. 기쁘죠? 그 순간이라니까. 기쁨의 순간은 계속돼. 출근할 때마다 야 내가 집을 잘 얻어가지고 이렇게 편하네. 남들은 막 1시간씩 출퇴근 하는데 기쁨의 순간으로 없어지잖아요. 행복은 상태는 계속 멀어지죠. 돈을 모일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1시간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시간은 출근 시간이 나와야 돼요. 도어 투 도어로. 근데 1시간보다 넘는 건 안 돼. 그거보다는 조금 직장에 가까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1시간은 돼야 돼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된다 그랬냐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뭐였어요? 이직하고 학습하고 경험 쌓고 훈련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1시간이라는 출근 시간이 뭐에 필요하냐? 여러분들 사색하고 명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회사에서 일 안 하고 갑자기 콜똘히 나의 미래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보낼지 혼자 이렇게 막 콜똘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명 업무 해야 되고 딴 거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앉아서 막 사색하고 눈 감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이번 달, 한 달, 이번 주, 한 주 사색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출근 시간에 그거 해야 된다고요. 퇴근하면서 눈 감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 주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고요. 현대인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그 정도는 여러분 하시기를 바란다. 식비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뭐 구내식당이 있는 직장인들이 훨씬 유리하긴 하죠. 근데 이제 구내식당 있는 직장인들도 자꾸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거 싫어하고 회사를 벗어나야 된다, 점심시간만이라도 자유로워야 된다 뭐 이래갖고 지금 자꾸 다른 데 가잖아요. 잘 찾아보시면 우리 건물에 구내식당 없어도 우리 건물 옆 건물에 구내식당 있는데 옆에 가도 또 받아줍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세요. 4일은 그렇게 드시고 한 번 정도 외식을 하셔라. 적어도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먹는 걸로 태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한 3, 400만 원대다 그러면 30%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소득이 막 500, 600 올라간다 그러면 그 30%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30%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도 가소비일 수 있죠.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마시는 커피도 한 4, 5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뭐 어디 유튜브를 나가거나 방송을 나가면 별다방에 대해서 많이 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말도 안 된다. 근데 이제 별다방이 너무 대중화됐잖아. 우리 생활로 들어왔잖아. 별다방이 제일 싸.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은 그렇다 치고 문화다. 뭐 월급이 적든 많든 뭐 안 먹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루틴으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잔, 점심에 또 동료들하고 또 한 잔, 오후 3시에 졸려서 한 잔, 저녁에 퇴근하면서 감성으로 한 잔, 저녁에 퇴근했는데 친구가 또 우리 동네 놀러 왔다 그래서 또 한 잔, 주말에는 또 몇 잔 먹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거는 과소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회사의 탕비실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습니다. 텀블러만 별다방 거 사서 거기서 받아서 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굳이 한 잔 이상을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대부분 그래. 아니 탕비실에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카스테라 과자까지 다 사다 놨는데 직원들은 희한하게도 별다방 콩다방 가서 커피에 또 위에 뭐 이렇게 하얀 거 잔뜩 묻어 있는 거 올려져 있는 거 사갖고 오면서 또 조각 케이크를 사온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잔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두 잔 세 잔 이거는 안 된다. 어떤 착각이죠, 착각. 누구나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행복할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멋진 차가 있는데 저 차 사면 혹시 행복하지 않을까? 저 굉장히 비싼 고급차에서 멋진 부자가 내려. 저 부자는 저 차를 타잖아. 그럼 내가 혹시 저 차를 타면 나도 저 부자처럼 되는 거 아닐까? 이거를 우리가 심리학에서 파노플리 이펙트라고 합니다. 파노플리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부자가 갖고 있는 물건을 소비하면 나도 부자하고 동일시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망상인 거죠. 그 파노플리 이펙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99%가 행복을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기쁨도 좋은 단어고 행복도 좋은 단어인데 왜 행복을 선택할까? 기쁨은 느낌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느낌은 지속성이 좀 없을 것 같아. 근데 행복은 뭔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상태는 뭐야? 굉장히 좀 지속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 중에 행복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어떤 상태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은요,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컨디셔널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면은 행복이고 안 되면 안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상태는 뭐 돈은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건강은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자격은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어떤 컨디션이 주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기쁨은 그에 비해서 언컨디셔널입니다. 언컨디셔널이 뭐예요? 무조건적이거든. 이 주변에 보면 흥이 넘치는 사람들 보면 야 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러면 그냥 좋은 일 없어. 그냥 없는데 그냥 항상 좋아. 그게 약간 무조건적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은 언컨디셔널이 아니라 컨디셔널이잖아요. 그 얘기는 그 컨디션에 해당이 돼야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차를 사서 타잖아. 그거는 그냥 기쁨이지 행복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용카드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다 기쁨의 순간을 만드는 거지 행복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계속해서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를 가고 재밌는 걸 하잖아요. 그건 자꾸 기쁨의 순간을 만드는 거지 행복의 상태에서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그렇게 쓰고 카드값을 그렇게 썼는데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처럼 반대로 해보십시오.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어. 계속 저축을 해. 통장에 막 돈이 쌓여. 그러면 저축이 행복합니까? 소비가 행복합니까? 소비는 기쁨의 순간을 만드는 거고요. 저축은 행복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라 이쪽이 훨씬 행복하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가 차 사면 행복할 줄 알고 샀죠. 한 달은 행복해요. 한 달은.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기쁨의 순간이었던 거야.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빠르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 안 하시면 돈을 모으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커피 매일 하루에 한 잔 이상은 테이크아웃 하지 마라.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택시 타지 마라. 구내 식당을 주로 이용해라. 월급의 30% 정도 이내로 식생활비를 해결해라. 문화레저비는 15% 이내로 해라. 아예 안 쓰면 더 좋아요. 뭐 사실 뭐 동네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해도 충분히 뭐 운동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굳이 뭐 피트니스 센터 끊고 PT 끊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비용 안에서 하신다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계절마다 신상 옷 사는 거 하지 마십시오. 작년 겨울에 패딩 샀잖아. 올해는 그냥 넘어가요. 내년 봄에 봄옷 살 거냐? 작년 봄에 안 샀으면 사세요. 이게 경년제로 사시면 되는데 그걸 꼭 그렇게 사시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애매한 관계인 사람들한테 자꾸 기프티콘 같은 거 날리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면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또 남친 여친 생일, 배우자나 자녀 생일, 형제 생일, 베프 생일, 기념일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요 관계를 벗어난 거는 그냥 지인이잖아. 지인은 커피
커피 한 잔은 뭐 보내도 되지만 그 애매한 관계인데 막 거기다가 3만 원, 5만 원짜리 기프티콘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상대방한테 얼마나 놀래나 보자 뭐 이러고 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보내나 마나 무조건 놀랍니다. 그것도 이벤트 비용이라 그래서 한 달에 자기 소득의 10%, 15% 이내로 좀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택시 타지 마라, 커피도 한 잔 정도, 계절마다 옷 사는 거, 그 다음에 주거 비용은 15% 이내, 그리고 차는 자기 소득의 6개월 이내. 근데 6개월 이내인데 월급은 400, 500 아니면 그냥 사지 마라.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아유 멘토님 지방은 말이죠 대중교통이 없어요. 버스가 막 30분에 한 대 와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 좋아요.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은 움직이려면 차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은 인정. 근데 차종이 봤더니 뭐 GV70 이런 거 타면 안 되지. 캐스퍼나 레이 같은 거 이런 거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뭐 얼추 들어도 지금 한 7, 8가지 이상인데 이거를 딱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저축 못 할 것 같습니까? 저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득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라면 40, 50% 이상은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7, 8가지 안 하잖아요? 그럼 40%, 50% 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하겠는데요, 멘토님. 해고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유지가 안 돼도 하세요. 하고 나 3개월 있다 깰 것 같아요. 3개월 있다 깨면 3개월가 남잖아, 그 돈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게 뭐 이거 하다가 중지하면 안 한만 못한 게 아니냐. 어떻게 하다 중지한 게 안 한만 못해? 한 만큼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라. 가서 깨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이게 경험이 되는 거다. 어디 가서 돈 쓴 거? 유럽 여행 가서 뭐 에펠타워 앞에서 사진 찍은 거 그런 건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경험이 아니고 그냥 어디 가서 돈 쓴 거예요. 전혀 경험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 기쁨의 순간을 돈으로 신용카드로 만든 거 그때는 기뻤죠? 근데 막 너무 진짜 순간이지. 막 붙잡고 싶은데 그냥 없어지지. 그래서 사진 찍는 거잖아. 잘 보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냐?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억 만들기 저축이라는 걸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5년에 1억은 만들어야 돼요. 5년에 1억도 못 모으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또 월급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나 지금 월급이 200 얼마인데 그러면 이 월급 200 얼마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켜서 발전시킬까? 이걸 고민을 해야지. 예를 들면 야, 너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하루에 6시간 공부해야 돼 그랬다고. 내가 지금 6시간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12시면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12시면 자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새벽 2시까지 해야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모든 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떠먹여주는 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 얘기를 듣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분과 나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돈이 안 나오는데? 그럼 난 안 해도 되는 거지?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회사 잘못이다. 이러면 우리가 끝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